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182강 머신센터 캠 기계 가공을 위한 캐드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의 공개 도면 15번 도면 요거 활용할 예정이고요. 이 도면에 대한 도면 해독하고 캐드 명령과 단축키 활용 방법 각각 설명드릴 거고요. 취소하고 공차들은 생략하고 평면 도면의 외형선하고 중심선 등을 제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심선이 또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할 거고요. 캐드 명령어 단축키 리스트는 아래 보신 요 단축키 리스트 등을 사용할 거고요. 특이사항은 이게 복잡한 도면을 제도할 경우에 주소 내용 반드시 확인해서 윤곽부터 차근히 제도하면서 포켓으로 들어가고 탭 구멍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따 설명할 거고, 이 캐드 작업할 때 이게 선을 자르거나 치우거나 끊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이 선이 과연 자르고 치우고 끊을 때 이게 추가적으로 이 선이 어떤 역할을 할지 안 할지 사실 조금 한 번 더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지만 선을 하나하나 그려 나가면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좀 미리미리 이제 선을 정리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선을 두 번 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심하면 두 번, 세 번 정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어떤 형상을. 어쨌든 선을 좀 자르거나 치우거나 끊게 할 때는 이 선이 추가적으로 활용되는 여부를 좀 반드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사실은 좀 실무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차차 제가 지금 캐드를 하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예지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해 놓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의 공개도면 15번에 해당하는 도면, 요거는 큐넷에서 제공되고 있고,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신 요 도면이죠. 여기 이제 머신센터 가공 작업용 도면이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이제 컴퓨터용 가공 산업기사 시험을 위해서 제가 이 캐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예제를 이제 컴퓨터용 가공 산업기사 예제를 그냥 가져온 것뿐이고,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가공 산업기사 시험 보실 땐 이 도면 가지고 캐드를 그린 게 아니라 수기 가공을 위해서 G 코드를 수기로 짜셔야 돼요. 그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캐드 활용해가지고 요거 도면을 캠 작업하기 위해서 요 도면을 그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면도만 그리겠다고 하는 건 요거만 그리겠다는 소리예요. 요 부분은 저는 그림을 생략할 거고, 다만 이 두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기억은 하셔야 돼요. 여기 6, 그 다음에 뭐 8이라고 하는 이런 깊이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결국 제가 이제 캠에다가 집어넣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마스터 캠에다가 집어넣고 우리가 캠을 짤 거거든요. 자, 그때 이 도면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캠상에서, 즉 2D 캠을 위해서는 요 평면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요 평면도만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도면에서 요 바깥쪽으로 우린 윤곽이라 불러요. 그렇죠? 네, 마스터캠 용어상으로 윤곽이고, 혹은 기계 가공 용어로 윤곽이고, 안쪽에 요 형상은 포켓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 구멍, 요거는 탭 구멍이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도면상에서 주소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다기하고 라운드는 C4, R4라고 되어 있습니다. C4, R4. 자, 여기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다기 부분, 요 도면에서 혹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죠. 여기서 이제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다기가 C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C는 있지만 지시값이 없죠. 여기도 지시값이 없고, 그죠? 여기는 비대칭이니까 여기 지시값들이 다 있는 겁니다. 얘들은 요런 두 군데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고, 그럼 여기는 다 C4로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4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런 되겠죠. 여기 R4, 여기 R4, 여기도 R4, 여기도 R4 됐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 내용 반드시 보시고 이렇게 캐드로 그림 그리셔야 되고요. 일반 못다기 부분은 우리가 여기 캐드상에서는 표현이 안 되고요. 가령 일반 못다기로 표현된다면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 아이고, 이런 부분들은 일반 못다기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 나리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일반 못다기가 좀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우측면, 단면으로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일반 못다기 정도 좀 주셔야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캐드상에서는 일반 못다기까지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고. 자, 그 다음에 나사 탭은 M8의 피치가 1.25 피치, 요 미터 보통 나사입니다. 그리고 도면상에 보면 이렇게 생긴 부분 보이죠? 여기가, 그죠? 여기가 M8의 1.25 피치죠? 그리고 이 부분이 우측에 보면 단면상에서는 이게 깊이를 가늠할 수 없거든요. 요 구멍은 여기가 깊이가 10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 앞나사 탭 구멍은 깊이가 없어요. 다만 얘가 관통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 탭 구멍은 관통되어 있는 탭 구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도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우리 우측면 요건 필요 없습니다. 우측 단면은 필요 없죠? 깊이를 지금 주는 게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마스터캠으로 캠 짤 때는 이 도면이 필요합니다. 자, 그거 빼놓고는 요거 도면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더 크게 보는 게 낫겠죠? 되셨죠? 이거 70, 이거 도면 보이시죠? 네, 됐습니다. 자, CAD로 오시고, 자, 오른쪽에 CAD 도면이고요. 이 도면은, 제가 DWG 파일로 제공할 거고, 왼쪽에 얘는 PDF로 제공할 겁니다. 네. 자, 한번 그림 그려보시죠. 일단 가로 세로가 70이다, 그죠?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자, X라인 이용해서, 음, 이 X라인은 무한대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X라인 이용해가지고 수직 수평선 그리겠습니다. 아무데나 콩 찍고 수평, 수직으로 그려주고요. 그리고 그림의 시작에 여기를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림을 그린 겁니다. 됐죠? 자, 바깥쪽 테두리가 70, 70이죠. 사실 얘를 그릴 때 사실 사각형으로 렉탱글로 바로 그려도 되는데, 네, 그냥 X라인 좀 이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옵셋으로 70 주시고, 얘 오른쪽, 얘 위쪽으로 보내주시면 아웃라인 잡혔죠? 그죠? 요 부분은 윤곽이 아니에요. 그냥 소재의 가장자리 끝부분인 거예요. 윤곽은 요 선입니다, 여러분. 예, 요 부분이 윤곽이에요, 그죠? 요건 윤곽 아니에요. 소재의 가장자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윤곽 형상부터 그림을 그려보자면 여기 간격이 3mm고 요거 12mm다, 그죠? 자, 옵셋 기능 이용해서 3이라고 주고 하나, 엔터 12라고 주고 또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되셨죠? 여기 3, 여기 12mm 이렇게 주시면 지금 요 선하고 요 선을 그리신 거예요. 바닥에서는 이거 6mm, 그 다음에 14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셋으로 6이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엔터 14라고 주고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우리가 처음에 기준으로 그린 요선들 있잖아요. 요선. 맞죠? 요선은 되도록이면 선 정리를 좀 맨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선이 끊어지게 되면 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자, 안쪽에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바로 여기 필렛을 줄 거예요. F 엔터, R 엔터 5라고 주고 얘를 R 값을 먼저 주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C 못따기를 주시면 여기 형상이 또 잡히겠죠? 되셨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나서 다음을 보니까 얘가, 그죠? 바로 이거 기준에서 43mm 여기 위에 올라가네요. 그죠? 그죠? 그럼 때에 따라서는 얘를 지금 미리 제가 R 값을 줬는데, 제가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선을 자르거나 지우거나 끊게 할 때는 이게 추가되는지, 이게 추가적으로 활용되는지 여부 한번 확인하라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릴 때는 아마 선을 2번 그릴 수도 있고 3번 그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일단 지금 도면상에선 이 수평선을 이렇게 먼저 꺾어 놓으니까 여기에 선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컨트롤 Z를 한번 빼게 해주시고요. 다시 되돌려 놓고, 일단은 기억은 하겠죠. 자, 그럼 위쪽으로 옵셋으로 43이라고 해서 얘를 다시 위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정리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F 엔터, R 엔터 5라고 주고 요거 R 하나 잡죠. 됐죠? 컨트롤 S로 저장해 주고. 자, 그러면 여기는 R 잡혔고 C 못 따위는 이따가 하고요. 쭉 올라가서 여기도 이렇게 R 잡혀 있겠죠. 근데 여기도 R 잡아버리면 요 선도 끊어질 거잖아요. 혹시나 이 선이 또 어딘가 쓰일지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3mm 옵셋된 거 그대로 두시고요. 요것도 이따가 R 주기 전에 여기를 보니까 9, 11이라는 숫자 각각 보이시죠? 근데 얘 기준은 여기서부터네요. 자, 그럼 옵셋으로 10이라고 주고 왼쪽을 오른쪽 엔터 9라고 주고 얘를 오른쪽 엔터 11이라고 주고 얘를 오른쪽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는 여기는 필요가 없는 선이네요. F 엔터, R 엔터 4라고 주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목깎기 라운드는 R 4였죠? 4 주시면 형상이 이렇게 잡히죠. 컨트롤 S로 저장해 주고. 그리고 여기는 선이, 요 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교차점에서 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어떤 이 라인이 필요한 거죠. 여기를 먼저 그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12mm가 내려왔대요. 옵셋으로 12라고 주고 얘를 밑으로 하나 내리고요. 결국 여기 R6 5.5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아크 명령 이용하겠습니다. A 엔터 아크 시작점 클릭, E 엔터 끝점 클릭, 반경 줄 거니까 R 엔터 5.5라고 주시면 R을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중심선을 제가 생략할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다 그러는데, 요거 중심선은 실제 우리가 캠 작업할 때 사실 이 중심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을 지울까 싶습니다. 일단 라인 L 엔터 치시고요. 여기 교차점하고 여기 4분점 혹은 끝점 여기 하나 콩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참고서니까 지우고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얘 지우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 하나 만들어졌고, 요거는 중심선인 거니까 필요 없죠. 이레이저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그죠, 위에서 경계 따라온 선이니까 지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그 다음 보니까 바닥에서 59mm 올라간 마디에서 7mm다, 그죠?
옵셋으로 59라고 주고 맨 위에 밑에서 위로 엔터 7이라고 주고 다시 한 칸 올리겠습니다. 즉 여기가 결국은 여기가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F 엔터 R 엔터 여기도 R4로 주시면 되겠죠. 라운드 도시대구 지시험 라운드 R4니까요. 여기도 R4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마디는 아까 여기 밑에서 올라온 마디죠? 59mm 올라온 마디 맞습니까? 맞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59로 올라왔던 걸 기억하는데, 그죠? DLI 엔터 치시고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요거 59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mm입니다. 요거 치수 좀 넣어놓고 보실게요. 그 다음에 옵셋으로 14라고 주고 지금 보니까 여기 마디가 이렇게 여기 마디가 14mm 간 게 아니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아니라 요거 한 칸이니까 즉 66이라는 숫자로 여기 한 칸을 좀 당겨 놔야 되겠네요. 일단 옵셋으로 66이라고 주고 왼쪽에 있는 기준선을 오른쪽 하나 당겨 놓을게요. 요게 안쪽으로 13mm 들어간 거예요. 옵셋으로 14라고 주고 얘를 안쪽으로 하나 밀어 놓으시죠. 자, 일단 치수는 지울게요. 이레이저 지워주시고 엔터 라인으로 여기 교차점하고 공 찍고 여기 교차점을 각각 이어주시면 되고 얘들은 참조선이니까 지우고 트림으로 요거 날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오른쪽 위쪽이 완성이 됐죠.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자, 하단 아랫부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죠. 됐죠? 여기 아랫부분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6mm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얘는 DLI 엔터 쳐서 이건 6mm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마디가 얼마나 됐습니까? 8.5라는 곳이 하나 보이네요. 옵셋으로 8.5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됐죠?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있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냐면 이건 다 계산, 다 옵셋이 필요하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옵셋으로 만든 것 중에 요거까지는 아마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요 라인 보이죠? 요 라인이 어디 라인입니까? 12 요 라인이죠? 자, 그러면 옵셋으로 14라고 주고 얘 오른쪽 보내고 엔터 12라고 주고 얘 또 오른쪽 보내고 엔터 18이라고 주고 얘 다시 오른쪽 보내주시면 돼요. 결국 여기 보낸 요 라인이 어떤 라인입니까? 요 라인 맞습니까, 여러분? 이상 없죠? 결국은 요 라인이죠? 일단 6도 지울게요. 결국은 필요한 선이 요 선이죠. 여기하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원호가 요렇게 그려지고 당겨지고 R이 잡히는 거예요. 요 사이가 지금 11mm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옵셋으로 11이라고 주고 얘를 밑에서 위로 올리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크를 그릴 때 요렇게 아크를 그릴 건데 지금 여기 교차되는 점이 없죠. 얘를 클릭을 해서 좀 당겨 놓고요. A 엔터라고 주고 원호 시작점 클릭, E 엔터, 끝점 클릭, 그 다음에 반경 R 엔터. 자, R 값은 5.5라고 주시면 R이 이렇게 잡힐 겁니다. 자, F 엔터, R 엔터 4라고 주고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 라운드는 R4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트림으로 요거 지워주시면 선이 만들어졌고 요 부분도 어떻게 합니까? 트림으로 두 개 지워주시면 되고 요거는 참조선이었죠? 지워주시고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요거 지워주시고 이건 이레이저 지워주시죠. 자, 트림으로 요거 지워주시면 오른쪽도 완성됐고요. 자, 이 부분도 요거 지금 18mm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mm죠? 요거 옵셋 한 거니까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고요. 혹시나 치수 헷갈릴까봐 치수 좀 넣어놓고 갈게요. 여기 요게 요렇게 되어 있는 건 아마 이제 이해될 겁니다. 됐죠? 여기가 보니까 맨 밑바닥이 아니라 여기 6mm 올렸던 이 라인에서 10mm까지 올리는 부분이죠. 옵셋으로 10이라고 주고 얘를 위로 하나 올려주고요. 됐죠? 이 두 선이 여기 교차되어 있어야 되는데 스트레치 기능 이용해서 양쪽 잡고 엔터 쭉 당겨 놓고요. 그 다음 여기도 원호가 R6이 들어가는 거예요. A 엔터, 시작점 클릭, E 엔터, 끝점 클릭, R 엔터 6 주시면 R이 이렇게 잡히겠죠. 요 중심선 끊어주고요. 자, 트림으로 요거 이렇게 끊어주시면 여기 완성됐고, 자, 여기는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거니까 트림으로 여기는 하나 치우고요. 쭉 올라타고 가다가 여기 C 못따기다, 그죠? 트림으로 요 사이를 하나 끊어놓고 C 못따기 주도록 하죠. C는 아까 C가 4였어요. 맞죠? C4 알파였죠? 챔퍼 D 엔터 4라고 주고 엔터 요거 C4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건 지울게요.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R4입니까? F 엔터 R 엔터 4라고 주고 요거 R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도 C 못따기자, 그죠? 챔퍼 D 엔터 4 엔터 C 이렇게 잡아주시면 윤곽이 되겠죠.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줄게요. 자, 윤곽이 끝나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제 포켓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윤곽 형태는 이상이 없나요? 찝찝한 곳들은 다 이렇게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DRA 엔터 치시고 여기도 한번 반경 잡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 DLI 엔터 치시고 여기하고 센터까지 터치하면 센터 나옵니다. 10 나오나요?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8.5였는데 그거 맞습니까? 8.5 이상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이었고요. 이상 없고, DRI 엔터 반경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타고 가면 되겠죠. 자, 우리 시작했는 부분부터 보시면 여기 R,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원호, 직선, R, 여기 비대칭 못따기, R, 직선, 여기다 원호, 내려와서 여기는 C 없습니다. 이 부분, 그죠? 그냥 직각으로 꺾였죠? 가끔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혼동스러운지 가끔 여기에도 필렛을 주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럼 넣으면 안 됩니다. 그죠? 직선이죠? 직각이죠? 예. 윤곽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 C로 저장을 해주고요. 자, 이제 포켓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요 중심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을 봐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에, 물론 중심이니까 75, 35일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얘가 여기 12mm에서부터 여기 요거 기준 12mm, 요거 기준 35에서 R 6.5니까 요거를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얘를 먼저 그려줘야 돼요. 요거, 그 다음 R 잡아서 요 세로선을 먼저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옵셋으로 12라고 주고 얘를 오른쪽 가고요. 엔터 35라고 주고 또 얘를 오른쪽으로 갑니다. 결국은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 어떤 라인인지 아시겠습니까? 요 끝자락이고 요거는 여기 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센터는 결국 여기 센터에서 R이 이렇게 잡히는 거니까 요 값들을 포함해서 요 수평선을 하나 그려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였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5, 11, 14다, 그죠? 암산이 잘 안되죠? 자, 그러면 CAD에 칼큘레이터 기능이 있습니다. CAL이라고 치고요. 하단에 여기 명령어가 나오고 8.5 더하기 그 다음에 11 더하기 14. 자, 8.5, 11, 14는 결국 요 센터죠?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값이 하단에 나와요. 33.5라고 나옵니다. 즉 옵셋으로 33.5라고 주고 엔터, 맨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결국은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 어디예요? 결국 요 라인인 거예요. 요거 다 더했으니까요. 그죠? CAD의 칼큘레이터 기능 이용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 교차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이해되죠? C 엔터, 여기 교차점 콩 찍고 6.5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X라인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4분점에서 수평선, 여기서도 4분점 수평선 뻗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결국 우리가 쓸 형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형상만 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 R 잡혔죠? 2-R5니까 여기도 R5, 여기도 R5라는 소리고, 됐습니까? F 엔터, R 엔터 5라고 주고, 요거 R5고요. 여기도 R5입니다. 됐죠?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그림이 그려졌고, 자, 중간에 있는 얘 그림 있죠? 여기도 보니까 지금 치수적인 위치는, 요 라인은 요거 보이세요? 지금 여기 원호 그렸던 요 센터 라인에 지금 붙어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얘는 X라인 이용해서요. 여기 터치하면 중심점이 생기고, 요 중심점을 클릭해서 위로 수직으로 하나 올려주십시오. ESC. 여기 교차점에 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C 엔터. 여기 하나 콩 찍고. 근데 이거 지금 지름이 없네요.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우측면도 보니까 6.88입니다. 네, 이건 우측면 봐야 되겠네요. 우측 단면도 C 엔터. 아이고, C 엔터. 여기 중심점 콩 찍고 D 엔터 6.8이라고 하나 그려주고, 또 C 엔터. 여기 교차점에 콩 찍고 7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트림으로 경계 잡고 엔터, 요거 지우고 엔터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얘들은 중심선인 거니까 이건 그냥 지워도 되겠죠. 네, 중심선 제가 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탭 구멍은 어떻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까? 14, 11이라는 숫자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옵셋으로 14라고 주고 얘를 왼쪽으로 엔터 11이라는 숫자를 주고 얘를 밑으로, 결국 여기 붙네요, 그죠? 이게 선이. 자, 스트레치 기능 이용해서 요만큼을 해서 일단은 조금 빼낼게요. 교차되는지 명확하게 보이게. 자, C 엔터. M8이기 때문에 여기 교차점에 콩 찍고 지름으로 D 엔터 8이라 그냥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탭 구멍처럼 보이게 하려면, 물론 우리가 캠 작업할 때는 그냥 원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점만 찍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탭 구멍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옵셋으로 0.8이라고 주고 얘를 그냥 안쪽으로 선 하나 더 그릴 겁니다. 특이한 거 없고. 자, 그 다음 브레이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끊어줄 거고요. 굳이 하자면 얘를 레이어 들어가셔서 뭐 가는 시선까지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 반대네요. 가는 시선으로 바꿔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심선 필요 없습니다. 얘 터치하면 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다 끊어집니다. 네, 지우고 요거 잠깐만요. 요렇게 지우지 맙시다. 안됩니다. 컨트롤 Z 해주시고요. 자, 트림으로 요거 필렛으로 좀 쉽게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F 엔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남겨야 되는 선들 클릭 엔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우리 지금 필렛으로 하고 있습니다. Shift 키 엔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남기는 선 바깥쪽은 다 교차된 지점은 다 지워져요. 자, 그 다음 엔터, Shift 키 누른 상태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무브 기능 이용해서 조금 옮겨놓고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 좀 할게요. 자, 그럼 도면이 이렇게 완성되겠죠.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윤곽의 형상이 다 완성이 된 거 확인했고 포켓은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요거 6.88입니다. 그 다음 R7이고 요거 R5가 두 군데 있는 거고요. 요건 6.5예요. 이상 없고. 자, 그 다음 여기 탭 구멍 요거 M8에 해당하는 탭 구멍을 여기다가 표시해주면 되겠죠. 요거 치수를 한 번만 확인하고 좀 가죠. 여기서부터 여기 센터까지는 14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서 여기 센터까지는 11입니다. 네, 이상 없네요. 자, 그럼 요 도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캠에서 이 파일 불러와 가지고 요거 봐가면서 또 뭘 봐야 되죠? 그죠? 우측에 AA 단면된 부분에 여기 윤곽의 깊이, 포켓의 깊이, 그 다음에 아까 그 6.88의 깊이, 그 다음 탭구멍은 관통이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우리가 오른쪽에 캠 작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거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거 컴퓨터 응용 가공산업기사라고 하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거 수기로 G코드 짜야 됩니다. 지금은 CAD 실무 작업하기 위해서 그냥 요 도면을 그냥 활용한 것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되셨죠?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도면이 완성됐습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 파일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버전은 2000 버전으로 좀 만들어 놓을게요. 제가 다른 이름으로 해서 CAD 파일 버전은 2000 버전으로 조금 다운시켜서 조금 저장할게요. CAD는 2000 버전으로 저장 한번 해놓고 이 파일도 여러분한테 제공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182강 모싱센터 캠 기거 강화를 위한 캐드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 진행했고요. 여기서 활용한 예제가 컴퓨터용 가공산업기사의 공개도면 15번에 해당하는 도면이고 이 도면을 해독하면서 캐드 명령어 단축키를 써서 이 그림을 그렸다 그죠? 이 도면은 당연히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격증 시험용 공개 도면입니다. 특이사항은 복잡한 도면을 제도할 때 당연히 이제 주소 내용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윤곽부터 차근히 그려나가면서 포켓 그리고 탭 구멍까지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좀 했지만 이 캐드에서 선을 자르거나 지우거나 끊기 이런 거 할 때 이 선이 과연 한 번 더 활용이 될까 안 될까 사실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게 왜냐하면 또 두 번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세 번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같은 일을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에 많이 도움된다 치면 좀 선을 좀 덜 자르면서 많이 활용하는 게 참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그죠? 아무튼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